안녕하세요. 선한서주입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중급 첫 시간입니다. 예, 중급의 타이틀을 귀에 쏙쏙 박히는 중급이라고 타이틀을 지어봤어요. 이제 잘 왕초보 그 다음에 초급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제 말이 귀에 잘 쏙쏙 들어올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귀에 쏙쏙 박히는 중급이라는 제목으로 중급 강의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급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초급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도 어찌 보면 좀 단순한 이론에서 사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 방식, 이론이 적용되는 방식 같은 것들, 노하우 같은 것들, 실제 임상에서 이론과 실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좀 익힐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중급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그 수강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제 강의는 제가 맨날 간의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간의 수공업입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와서 재택근무하느라고 막 전화해 대면 그 전화 소리가 다 여기 녹화하는데 들리고 맨날 고양이가 달려들어서 저를 핥히고 막 그리고 지나가면 저는 악소리가 나도록 아픈 표정이 나오고 너무 리얼한 생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사주 목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나무죠. 나무인데 나무라는 거는 이제 생기를 의미해요. 일단 생기, 살아있음. 물론 죽은 나무는 이제 삽목이라 그래서 그 나무는 이제 정화의 땔감이 되고 일반적으로 목이라는 거는 생기이고 생명력, 그 다음에 쭉쭉 위로 뻗어나가는 추진력, 그리고 이제 막 땅 속에 있던 것이 땅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 여기저기 얼마나 새롭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수 있는 게 인생에서 아이의 시절, 아기 때나 학생 때, 그 시절을 또 목의 시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은 크지만 정신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것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사춘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은 뭔가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생기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구가 탄생하는데 지구의 처음 지구가 위대해진 지구별이 된 게 인류가 그리고 생명체가 유일하게 현재로는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목이라는 거는 일단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가 이제 목이 많은 사람들 보면 잘 벌려요. 일을 잘 벌리고 그 다음에 좀 어린아이적인 심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간목과 을목의 차이는 좀 크긴 해요. 간목은 좀 이제 뻣뻣한 감이 있지만 좀 진중하고 자신의 어떤 소신을 이렇게 막 쉽게 꺾지는 않지만 또 나쁘게 단점으로 보면은 좀 융통성이 없고
약간 독불장군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주라는 거는 분명히 그 상대적인 거라 그랬죠. 상대방을 보는데, 같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다 다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자기 사주대로, 자기 생긴 꼴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학은 곧 저는 심리학과 많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봄이 되면, 이럴 되면은 이제 뭔가 꽃망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주 여린 나무 순이나 여린 잎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3월, 4월 되면은 이제 각종 아주 꽃의 향연이 펼쳐지지요. 노랗고 빨갛고 분홍색, 흰색, 너무너무 예쁜 꽃들이 이제 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네, 어찌 보면은 그 나무에 해당되는 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가진 장점이라면 굉장히 순수하고 밝고 앞뒤 재지 않고 좀 좌충우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빚어지는 각종 에피소드나 실패,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에게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된다고 봅니다. 목이라는 거는 색깔로 따지면은 또 초록색이고요. 그다음 목의 계절은 이제 임묘진, 이때가 목의 진정한 계절인데 간목은 임묘진월에 더 활성화되고요. 을목은 어찌 보면은 이제 사화, 오화, 미화, 미토, 말이 막 사오미월이요. 사오미월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의 방향은 이제 목은 모든 생명체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도 아침에 어디 방향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그쵸? 동쪽에서 뜨죠. 목도 그래서 동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목이 용신일 경우에는 초록색 액세서리나 옷이나 신발이나 장신구 그런 것들을 많이 착용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또 목이 용신일 땐 잘 때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리고 또 사주에 목이 용신이면 집안의 가구 같은 것도 철제보다는 목재 위주의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재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이라는 거는 간목은 하늘로 쭉쭉쭉쭉 위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간목은 주변을 잘 보지 못해요. 놓치는 게 좀 많겠죠. 그렇지만 쭉쭉 위를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요. 근데 이제 속도는 빠른데 놓치는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을목이에요. 을목은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벌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간목보다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속도는 늦지만 간목이 위로 향하는데 놓친 그런 약한 부분들을 을목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목의 추진력과 을목의 어떤 합리성이나 을목의 찬찬함, 꼼꼼함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은 사업 파트너나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제 간목이라고 보면은 부인이 을목일 때 바람직한 관계가 나올 수 있죠. 남편은 어떤 그 추진력도 좋고 기획력도 좋아서 뭔가 일을 잘 만들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이 있으면 거기서 살짝 부족하거나 남편이 놓친 부분을 잡아주고 개선시켜주고 옆에서 충고해 줄 수 있는 을목의 부인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게 내가 목일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내가 목일간은 아니지만 내 사주 안에 목이 많아도 목의 성질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성정. 어찌 보면은 금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좌충우돌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목이 가진 건 이제 천진난만함, 그리고 목이 있어야지 금수로만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면 너무 이성적이고 좀 사회가 재미없어질 수는 있겠죠. 목은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재밌는 상황들을 많이 연출해 주기 때문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가져다 주고 빈틈이 많아서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많을 가능성들이 있죠. 근데 금수는 너무 이성적이고 머릿속에서 다 계산돼서 뭔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거에는 도전하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는 그런 성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안정되고 차분해 보이긴 하지만 재미는 좀 없겠죠.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야지 이게 비빔밥처럼 돼서 재밌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뭔가 시작하고 뭔가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그 걸림돌을 피해서 다시 휘어서 피해가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이 발달하신 분들은 기획 쪽에 굉장히 좀 뛰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목이 발달하신 분들은 기획력. 그 대신에 이제 막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막 얘기를 해서 그거를 총망라해서 거기서 또 아주 알짜배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죠. 목의 특성은 어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100가지의 그 온갖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심상 아이디어들을 내뱉고 그 안에서 아무래도 좀 정리해 주는 건 이제 금수의 영역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금수는 이제 그 목이 말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현실성을 이제 현실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목은 일단은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생각이 나면 바로 움직여서 해봐요. 예. 그런 아이적인 어떤 심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을 좀 책임감 없고, 뭔가 자발없고, 그런 사람을 대책 없어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강의도 한 거와 같이, 예. 그거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측면이고, 그 평가 기준도 어찌 보면은 본인의 사주대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신에게 용신이 되는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좋은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기신이 되는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보면 친근감은 있을 수 있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빤히 그 사람의 속을 알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예측 불허고요. 예, 그 사람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고, 예, 약간 신선하면서 또 저 사람은 어떤 행동과 말을 할까 기대되는 측면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조금 다른 어떤 패턴을 가져야지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목이라는 거, 목이라는 게 이제 천간의 목으로는 이제 간목을목이 있고, 지지의 목으로는 이제 임목과 묘목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목의 계절로 따지면 인묘진, 이렇게 세 계절이 있고요. 일단은 목이 힘이 있으려면 임묘진 월에 태어난 목이면은 가장 힘이 있는 계절이 되겠고요. 목이 가장 힘이 없는 구간은 어찌 보면은 반대의 개념인 금의 계절, 그죠? 금의 계절, 그러니까 신유술 계절에 태어난 간목은, 을목은 힘이 굉장히 없어요. 그럴 때는 가장 힘이 없을 때 을목이나 간목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에 가면은 자신의 모든 이파리를 다 떨구고 앙상한 나뭇가지로 겨울을 이제 나야 되잖아요. 예. 자신이, 그쵸, 겨울을 버티기 위한 어떤 삶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때 천간에 병화가 떠 있다면 그 간목이나 을목은 조우가 잘 맞아서 추운 이제 가을 겨울을 잘 버티고 이제 다시 봄에 새로 자신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시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은 일단은 이제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목은 간목이나 을목이나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목생화해서 목이 병화일간에게 있어서는 인성이에요. 네, 인성이고,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이렇게 목생화로서 목이 병화를 생하는 거는 생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어떻게 목이 태양을 키웁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생화 인성이긴 하지만 가불목이 어찌 보면 이 병화에 의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불목을 키우는 건 어찌 보면 병화예요. 그러니까 병화일주일 경우에는 가불목이 천간에 떠 있으면 이 갑목일간은 본인의 할 일이 아주 명확한 인생에 태어나서 명확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 있는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가불목이 없어요. 그러면 좀 방황이 될 수가 있고요. 방황을 하다가 대운이나 세운에 이제 가불목이 뜨면은 또 키울 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뭔가에 열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갑목에게 가불목은 이거는 비견이고, 이거는 이제 겁재죠. 그쵸?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천간에 갑목이, 일간이 아니더라도, 일간이 아닌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갑갑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신약한 사주에서도 사람이 항상 뭔가 갑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신약하다는 느낌이 일반적으로 안 들어요. 남에게 고개를 잘 못 숙여서 오히려 약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생활보다는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이 더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목에게 있어서는 을목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을목은 갑목을 타고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을목은 이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갑목의 영양분도 다 빨아먹고 갑목이 숨 쉴 수 없게 좀 고사시키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살아가는 거는 갑목을, 이거는 안 그러면은 어디 매달리지 못하면은 을목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갑목 아래서 햇볕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갑목이 이게 무성한 그런 숲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을목은 이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합성 작용도 못하고 잘 자라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목에게 을목은 굉장히, 을목은 갑목을 좋아하고 갑목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일간에게 있어서 갑목은 도움이 되는 인자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갑목일간일 때는 을목, 겁재에 의해서 뭔가 이용당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운에서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와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을목을 묶어서 갑목을 힘들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에서 경금이 올 때까지 이 갑목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죠? 갑목이 아주 예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또 무슨 일주를 해볼까요? 갑을, 병, 정을 안 했군요. 정화에게 있어서는 갑목과 을목 같은 경우에 갑목은 정화의 희생양이 되겠죠. 땔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갑목은 재로 남고 이 정화는 굉장히 화력이 좋아져요.
정화는 무조건 화력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오랜 추위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화는 강한 정화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옆에 있으면 상당히 정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간목은 도움이 되는 인자이지만 내가 간목 일간이에요. 내가 간목 일간일 때는 이 정화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간목에게 있어서 정화는 상관이죠. 그러니까 희생양은 상관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식상이라는 거는 조직에서는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 아니면은 여자에게는 자녀, 남자에게는 장모님,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간목일주일 때는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이나 자녀나 장모님에게 본인이 약간 희생되는 그런 구조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대충 사주가 이렇게 굴러간다는 걸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을목일 경우에는 정화가 을목을 보면은 을목은 승목이에요. 예, 승목이에요. 간목은 이제 일단은 건목이고, 예, 그리고 을목은 또 지푸라기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화에 처음에 그냥 나무 불쏘시개를 넣기 전에 그냥 지푸라기로 우선 지피는 정도의 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을목은 정화에게 화력을 전혀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꼴이에요. 오히려 승목이 다 마르지 않는 그런 풀들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화는 잘못하면 꺼지고 거기서 연기만 매캐하게 나서 막 눈물을 막 흘리겠죠. 너무 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정화에게 전혀 좋은 글자가 아니다. 그러면 을목은 식신이잖아요. 그쵸? 을목은 정화에게서 식신이에요. 예, 식신. 마찬가지로 그러면 식신이 이 정화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아랫사람이나 부하 직원, 장모님, 자녀로 인해서 좀 눈물을 흘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식신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다행히 이제 경금이 오면은 을목을 묶어가지고 차라리 더 나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은 편관이에요. 편관은 우리가 알기로는 나를 굉장히 옥죄고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그죠? 일단 편이라는 말이 주어진 어감이 편중되다, 뭔가 쏠리다라는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편이라는 글자 안에 부정성이 좀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무토는 굉장히 넓은 대지나 높은 산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은 대지나 높은 산에는 거목인 이 간목이 굉장히 멋지게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글자는 굉장히 글자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빛내게 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성으로 보면은 편관이면 안 좋을 것 같고 왠지 을목은 정관이니까
정관이 좋잖아요. 그죠? 정이 붙은 게 왠지 그 길신이고, 편이 붙으면 이제 흉신이라고 하지만, 사주가 또 흉신과 길신 또 있고 하지만, 사주가 어려운 거는 글자 관계도 봐야 되고 물상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강신약도 봐야 되고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토일간일 때는 간목이 떠 있어야지 더 뭔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을목은 너른 대지에 잡풀들만 무성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쵸? 이것도 역마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도 역마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럼 역마가 너무 또 많다 보면 인생이 좀 분주다망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신, 흉신을 떠나서 무토에게는 이 목 중에 간목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토. 기토는 이제 논밭, 논밭이에요. 논밭. 굉장히 아기자기한, 우리가 시골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예쁜 채송화도 피어 있고 맨드라미도 피어 있는 그런 예쁜 논밭인데, 논밭에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이 논밭의 영양분을 얘가 다 뺏어가서 거기에 예쁜 꽃들과 예쁜 그런 풀들이 잘 자라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기도 하고, 기토는 아주 습토에다가 얕은 토예요. 습토에다가 갑자기 얕은 토. 얕은 토기 때문에 기토가 품기에는 간목은 지나치게 좀 큰 감이 있어요. 거목이라 그랬잖아요. 큰,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의 합례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거죠. 기토는 오히려, 그리고 글자상으로도 이렇게 기차 타고 가면은 지나가는 얕은 논밭이기 때문에 꽃이나 풀을 받아들여서 그 씨앗을 예쁜 그런 우리가 예뻐하는 그런 꽃과 예쁜 풀들로 기토가 장식되는 게 훨씬 더 이 기토다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간목은 무토 정도는 돼야지 조금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경금에게 있어서 간목, 그 다음 을목. 경금에게 있어서 간목은 일단은 플러스니까 뭐예요? 편이죠. 편이 붙고 편재, 금극목, 그쵸?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정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재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떤 결과물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 부인, 그 다음 아버지에 해당되는 육친이 될 수가 있어요. 갑경, 천간에서 갑경이면은 이제 보통 천간은 충이라는 말을 안 써요. 천간은 오히려 극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지지에서는 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천간에서는 이제 극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올바를 것 같고요.
그리고 갑경극이 일어나면 물론 갑목이 더 땡강 잘려나갈 수도 있지만 갑목이 만약에 옆에 막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은 갑인 인월의 갑목이에요. 인월의 갑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인월은 완전히 절지에 해당되죠. 제일 약한 시점이에요. 금이 제일 약한 때는 반대 기운인 이 목의 시점에 가장 약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이 경금의 도끼날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극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나무를 베려다가 도끼날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하려면 사실은 옆에 이렇게 병화나 정화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으면 이 경금은 이미 이 병정화에 극을 받고 있는 상태라 얘네가 갑목이나 을목이 화야 좀 도와줘 하고서 얘를 생해줘요. 그쵸? 나 좀 도와줘 하고 생해주면, 그래?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게 뭐니? 얘야 얘. 그러면 너가 지금 우리 갑목이나 을목을 괴롭히고 있어? 하고서 화극금 이렇게 딱 금을 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금은 꼼짝 못하는 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목이 을목이 화를 생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금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갑목은 결국에는 뭘 쓰고 살아야 돼요? 이 화기를 쓰고 살아야지 이 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갑목에게 화는 식상이니까 이 사람은 식상을 써야지 이 편관으로부터 본인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식상은 서비스, 영업,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교육, 상담, 그 다음에 또 직접 뭐 사람을 상대하는 대면하는 쪽에 그런 일들, 그죠? 아니면 언론, 그 다음에 식상은 굉장히 감정계라서 특히 목화식상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인간적인 어필 같은 것들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어필을 하는 게 직업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을이면 이제 을경합이 돼서 을목이 이제 경금하고 이제 합이 돼서 을목이 경금화 되는 건데, 그럴 때도 을목이 목생화에서 화야 나 좀 도와줘 하면은 을목이 화를 생하면서 금으로부터 합거를 막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일 때 갑목, 을목. 신금은 그야말로 보석도 되고요, 커터칼도 돼요. 굉장히 예리한 거죠. 굉장히 예리한, 그렇지만 뭔가 그 도끼나 막 그렇게 큰 그런 어떤 중장비적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예리하고 작은, 그렇지만 굉장히 베면은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자죠. 매울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작지만 매워요. 작은 고추인 거죠. 그래서 신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간목 입장에서 이 신금은, 간목은 거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수량이 오래된 거목인데, 거목에 계속 커터칼로 표면을 긁는다고 해봤자 얘는 그냥 짜증이 나죠. 그쵸? 짜증나죠. 짜증나. 계속 옆에서 커터칼로 긁어대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차라리 도끼나 큰 칼로 한 방에 목숨을 끊으면 덜 괴로운데, 표현이 좀 그렇네요. 이런 커터칼 같은 걸로 온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조각조각 자르면 목숨은 붙어 있고 굉장히 그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금방 죽지도 않고 굉장히 짜증나는 요소예요, 신금은. 그래서 글자상으로 상당히 안 맞는 글자예요, 두 글자는. 그리고 신금은 을목, 이 화초는 한 방에 커터칼로 딱 자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을목을 한 방에 딱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을목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을목은 뭐 여기에 병화든 아니면은 여기에 병화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 신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죠. 목생화. 정화도 마찬가지죠. 정화도 목생화해서 이 금을 프리즈 시키는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하면서 자기 힘은 좀 빠지지만 생한 기운이 고마워. 내가 그 대신에 금으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하고서 얘를 딱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임수. 임수에게 있어서 갑을목. 임수에게 있어서 갑을목은 갑목은 일단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4, 5, 2월 정도에 태어난다면 굉장히 목마른 갑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럴 때는 하늘의 개수보다는 임수가 조금 더 수량도 풍부하고 이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몇 날 며칠 비도 안 오고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 계속되면은 잠깐의 소나기 가지고는 해갈이 되지가 않지요. 네, 그럴 때는 임수가 더 글자 쓰임상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을목일 경우에는 을목은 화초예요. 그렇게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오히려 임수가 아니라 또 개수와 글자가 잘 맞겠죠. 그죠? 그리고 을목이 선호하는 계절은 임묘진 월도 되지만 을목은 사실은 사오미 월을 더 좋아해요. 예쁜 꽃들은 대부분 여름에 되게 많이 피잖아요. 화려한 색깔의 그런 꽃들. 여름은 을목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임수보다는 을목은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 아이고. 개수에게 있어서 갑목, 을목이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임묘진 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봄이잖아요. 봄은 그닥
날씨가 많이 더운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갑목에게 물론 수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 개수 정도로도 충분히 예, 이 봄에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 정도로도 갑목의 수량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4, 5, 2월이 된다면 이때는 이제 굉장히 해갈이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조금 더 좋은 쓰임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개수 엄마라면 이럴 때는 갑목에게 개수 엄마라면 엄마가 뭔가 주기는 줘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긴 하는데 주다가 많은 거죠. 흠뻑 적셔 줘야지 내가 좀 목말라 죽겠는 걸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엄마가 약간 역부족인 그런 역부족인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일 때, 예, 을목일 때는 이제 임묘진월에는 뭐 굳이 뭐 적은 수량의 개수는 뭐 있어도 되고 굳이 없어도 돼요. 이때는 그렇게 건조한 때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건조한 때는 아니고 4, 5, 2월에는 예, 화초는 이 개수 하늘에서 내리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도 이렇게 늘어져 있던 화초들이 꼿꼿하게 예쁘게 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여름에 을목일주에게 개수가 천간에 떠 있다면 엄마가 굉장히 예, 좋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목말라하는 자녀에게 예,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 같은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간지러운 구석, 아이가 필요한 구석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의 엄마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네, 사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강조하지만 예, 계절이에요, 계절.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계절에 필요한 요소를 주는 육친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고 긍정적인 힘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목말라 죽겠는 한여름에 갑목에게 계속 병화만 예, 계속 하늘에서 내리쬐다면 그 갑목 입장에서는 그 병화가 굉장히 밉겠죠. 예, 그럼 갑목에게 이제 병화는 뭘까요? 식신이 되겠죠. 그러면은 식신이 좋은 역할을 못하니까 뭔가 아랫사람 덕이 없거나 아니면은 자식 덕이 없거나 아니면은 부하 직원, 그 다음에 뭐 장모님이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를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도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짜 그 아랫사람 덕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장모님이 뭔가 씨암탉을 잡아줘야 되는 장모님이 자꾸 사위에게 뭔가 빚을 자꾸 지게 한다거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드는 어떤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해석은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물상도 봐야 되고, 자리도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십성도 봐야 되고, 육친도 봐야 되고, 예. 그 다음 또 거기다가 더해서 대운도 같이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이 돼서 변하는 글자들, 충이 돼서 불안한 글자들,
충이 됐으면 그 글자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못 쓰는 글자가 되어 있는데, 나와 아니면은 충이 되어 있는 글자, 두 글자 중에 하나를 합거해 가는 그런 글자가 오면은 충이 발생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그때는 안정감을 또 유지하고 잘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을 없애려면 결국에는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를 합해가는 글자가 운에서 와주면 충의 양상이 없어지면서 안정감을 좀 되찾을 수 있고요. 그 자리도 영향을 받겠죠. 뭐 일지와 월지가 그럴 경우에는 뭐 나와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충의 양상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의 관계였다가 그때 충을 했던 글자를 합해가는 글자가 오면은 뭔가 관계 개선이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에도 사주는 절대로 그 외우는 학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공부만 해야 되는 학문도 아니에요. 사주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치를 자꾸 생각하고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 다음 기존의 이론들이 다 옳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먼저 타파를 해야 돼요. 기존 이론 중에 맞지 않는 이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생각하기 싫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실력이 그렇게 되질 않거나, 아니면은 고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현대적인 해석,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또 현대의 사고방식, 옛날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나 지금의 사회적인 문화나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석은 정말 시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해야 되고, 그 지속적으로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려면 자꾸 생각하고, 자꾸 원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당구를 배우면은 천장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전부 다 당구대로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사주 공부를 시작하시면 어떤 이론을 배울 때 그냥 이 이론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왜 그럴까? 라는 그런 기본적인 물음, 기본적인 어떤 합리적인 의심, 그런 것들이 사주를 보는 어떤 눈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 실력을 키우는 데는 고서 타파, 고서가 다 맞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고서에서 틀린 거를 내가 꼭 찾아내겠어. 찾아내서 한번 바꿔보겠어. 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사주를 보는 어떤 시각도 굉장히 넓어지면서 시대를 잘 반영하는 사주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전히 길어졌네요. 짧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제 너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귀에 쏙쏙 박히는 중급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